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저희 결혼 이력을 말하자면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연세후 8천 정도 벌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에 비해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뭐 연 3천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둘이 되게 오래 만났어요. 20대 초반 학생 때부터요. 결혼할 때 저희 집이 능력이 있다면 있고 그냥 꼭 돈을 따지기보단 부모님이 항상 우리만 잘 살면 뭐하나 자식들이랑 다 잘 살아야지 하시면서 제 모은 돈, 부모님 돈 2억 정도 준비해서 결혼을 했고요. 현재도 월 100만 원씩 용돈식으로 지원해주세요. 남편은 시댁이 어려운 편이라 시부모님께 3천만 원 받고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2년 동안 허세 부리지 않고 시댁에서 준 3천 합쳐 1억 정도로 장가왔습니다. 아파트 집값이 전세값이라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결혼 비용도 있고 해서 대충 1억 정도 받은 상태로 한 4억 정도로 시작했고요. 저희는 서로의 능력, 집에서 얼마를 가져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시댁에서 나에게 뭘 해줬는지 뭐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고 딱히 어떤 걸 요구하거나 부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콩달콩 시작했죠.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 주셔서 감사했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서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두 다들 깨어있으신 분들인 것 같았고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결혼식 신행 이후 다음 주가 바로 추석이었어요. 친정은 어차피 다음 주 추석이니 굳이 신행 갔다 왔다고 인사 오지 마라. 먼 비행하고 바로 출근했으니 힘들 거다 하셨고 시댁은 서울에서 안 막히면 3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에 있습니다. 명절 같을 때는 막혀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당연히 저는 명절에 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며 오라고 하셨더라고요. 지방이라 항상 1박 2일 자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2박 3일 자고 왔고 명절이 차 막혀서 버스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에 11시 버스 예약했더니 표정이 굳으시면서 너무 일찍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로 옮겨 예약했습니다. 시아버지 왈 우리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섭섭하게 하면 꼭 상추 따다가 우리 집 와서 밤 12시까지 꼼짝 않고 있다 가셨다고. 너희도 나 섭섭하게 하면 상추 따다가 가서 너희네 집 가서 앉아있는다 이러시고. 우선 그렇게 추석이 지났고요. 그 다음 주는 어머님 생신. 미역국에 잡채 만들어 주말에 또 내려가서 1박 2일 자고 왔어요. 그렇게 신행 다녀온 후 3주 동안 시댁에 왔다 갔다 하니 멘탈이 좀 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저도 막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정신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음 달은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서 1박 2일 자고 왔고 뭔가 그때부터 싫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 땐 제가 직장 다닌다고 시아버지 생일상 못 차린다고 엄마가 아픈 몸 이끌고 갈비찜이며 전이며 잔뜩 해놓으시고 퇴근길에 받아가라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 보면서 문 닫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시댁에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12월에는 가지 않았고 올해 설날에 찾아뵀어요. 2박 3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서 1박 2일로 했는데 지난 추석에 11시 가는 거 가지고 개정색들을 하셔서 설 명절 당일 친정 가는 버스 오후 5시 차 예매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네요. 어렵고 잘 보이고 싶고 내 집에 늦게 가더라도 친정 가는데 시부모 싫은 표정 보기가 싫어서요. 그렇게 정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데 그 사이사이 그냥 제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아버님의 행동들이 종종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예를 들면 도련님들 2명 있는데 그분들 있을 때도 저한테 꼭 커피 타는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찾아뵀어요. 설날로부터 2달 후였죠. 네, 저는 안 드렸어요. 드리기 싫어서요. 원래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친정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세요. 어찌됐든 용돈 들고 시간 내서 찾아갔더니 시아버지 웬 꼬장이 잔뜩 나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한바탕 했어요. 그때 일이 잘 풀리는 듯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때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여기 가슴에 맺혔어요. 공 같은 며느리보단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더니 아들을 장가보내 50을 내어줬는데 50%가 채워지지 않는다느니 어버이날 찾아온 얘들이 못한 게 뭐냐고 말씀하는 어머니 말씀에 그럼 얘네가 잘한 건 뭐냐라는 둥. 옆에 도련님은 형수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자주 해주세요 라면서 아빠 나는 딸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올게 라고 했는데 또한 결혼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야지 라고 아빠랑 얘기했다면서 쪼개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저런 말을 들을 이유는 2달 동안 전화를 잘 안 했다는 것과 안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 제 면전에서 씨부리셨던 것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남편도 그때 많이 화가 나서 인연을 끝내 만에 아버님이랑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팩트는 말을 못하고 참 승질만 내더라고요. 그날에 그런 대화가 오가고 어른들은 어른들이라 한번 꾹 참고 넘어갈래도 도련님의 그 태도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했었고 내가 네 대신 데리오도 하는 애냐. 우리 친정에서 내 친오빠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 있냐. 왜 당연하게 나한테 요구하냐. 내가 못한 게 뭐냐 등 할 말은 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아버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정말 섭섭했다고 했었고요. 뭐 어머니도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5월 어버이날 이후 그 다다음 주에 또 내려갔고 6월에도 갔고 7월에도 갔고 8월에 어머니 휴가라서 또 갔습니다. 갈 때마다 1박 2일 자고 왔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요. 오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효도에 대한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갈 때마다 차비며 뭐며 10만 원씩은 꼭 쓰고 왔고 어머니 휴가 땐 한 30만 원 쓰고 온 것 같네요. 갈 때마다 싫은 내색 한 적 없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싹싹하게 잘한다고 안 간 그 사이사이엔 전화도 종종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서요. 예쁨 받고 싶어서요. 이제 활용점정 다시 추석이 있는 9월이 됐네요. 제가 터진 시점이에요. 결혼 전에 참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남편이 시부모님의 식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한번 명절에 시댁을 갔으면 다음 명절은 친정을 먼저 가고 이런 것들을 합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너무 좋아 친정 부모님들께도 결혼 전부터 얘기해 놨던 사항인데 막상 결혼하니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옛날 분들이라. 그래서 1년 기다렸거든요. 올해 추석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웬걸? 토요일 월요일로 버스를 예매했더라고요. 월요일은 명절 당일, 토요일 저녁부터 내려가겠대요. 그래서 왜 토요일 저녁부터 내려가냐 했더니 차가 막히잖아. 그럼 왜 서울 올라오는 날에 월요일엔 왜 늦게 12시에 예약했냐니까 웃더라고요. 화가 치밀더라고요. 우리 친정집도 차 막혀서 늦게 명절 당일에 가는 마당에 니네 집 차 막혀서 늦게 내려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너 결혼 전에 우리 명절 왔다 갔다 합의 보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이제 그런 말을 쏙 들어가고 넌 말조차 안 꺼내고 당연하던 너네 집에 맞추냐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아침 먹고 바로 친정 가면 되지 뭘 12시에 가고 지랄이냐고. 우리 집에 만만하냐고. 내가 못해간 게 뭐냐고 하면서 아주 개지랄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지가 시가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댁 먼저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어딜 먼저 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고 그냥 시가가 가기 싫어졌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룻밤씩 자고 왔을 때도 아버님 맨날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비싼 건 아닌데 거지도 아니시고 아이스크림 사달라 10,000원어치 사달라 뭐 해달라. 내가 점심에 매운탕 사줄 테니 저녁엔 너희가 소고기 사달라. 친정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오빠네가 계산하러 뛰어가고 아빠가 계산하러 뛰어가고 저희가 계산하러 뛰어가는. 식사비 한 20만 원 정도 나오면 아빠가 너네 돈 모으라고 면접 결제하시려고 하고. 하지만 저희도 뛰어가죠.
아무튼 간에 뭐 사달라는 거 일절 없으시고 오히려 마트 같은 데 가면 결제해 주시고 엄마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주시고 사놨다고 따로 주시고 이러시는데 이러면 저희가 죄송하고 감사해도 더 잘 해드리고 싶고 더 찾아뵙고 싶고 편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 생기고 그러는데 시댁은 뭐 맡겨놨나? 그 마음의 차이가 그냥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 비교되고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뭐 여튼 남편이 시어머니께 지난 1년 동안 먼저 명절에 시댁에 갔으니 이번엔 처가댁 먼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라. 이번에는 여기 먼저 와라. 둘이 약속했니?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했던 말도 있고. 그럼 하나만 묻자. 너희 제사 지내게 되면 그때도 처가 먼저 갈 거니? 그럼 먼저 시가 가야겠죠? 알겠다.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뭐 생각해보자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었고 듣다 보니 생각할수록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통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퇴근했냐 저녁 먹었냐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부터 제사를 지내게 됐다고요. 참나 설마 했는데 정말 저런 소리를 하시네요. 네, 저희 친정 먼저 못 가게 하시겠다고 제사를 지내신답니다. 같이 듣던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기를 낚아채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처가댁 먼저 갔다가 가겠다고 지금 안 지내던 제사를 지내겠단 거야? 어떻게 이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번 명절 때부터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반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효자에 시댁에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생각했는데 본인 부모님에게 엄청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내심 바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황당하고 그렇네요. 시부모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남편이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니 저 역시 그렇게 하긴 할 건데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본인 부모님이라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시 만날 분들인데 이번 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끝이라는 보장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